야구 시즌은 끝이 났지만 야구 시장은 오히려 더 불타오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바로 스토브리그가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저는 온갖 썰이 돌아다니고 계약이 성사되고 하는 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FA 말은 많이 들었는데 내가 진짜 제대로 알고 있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 상황 보면 대충 선수가 큰 돈 받고 팀 옮기고 이런 걸 하는 게 FA 같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정확히 뭔데 싶은 분들을 위한 콘텐츠, FA 8분 정리 콘텐츠입니다. 우선 FA가 무슨 뜻인지, 누가 대체 FA 시장에 나오는 건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볼까 싶어요. FA란 프리 에이전트의 준말로 선수가 자율적으로 구단과 계약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FA 자격 요건을 갖춘 선수는 모든 구단과 선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선수 본인의 의지로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이유야 뭐 다양할 거고요. 이렇게 자유 계약을 한다는 게 다소 뻔하게 들릴 순 있지만 이 제도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렇다면 시장에서 본인의 가치를 평가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이 자격 요건이 중요한 거겠죠? 예상할 수 있듯이 이 FA 자격 요건은 모두에게 주어지진 않아요. 선행 조건은 크게 두 가지, 정규 시즌과 경기 출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고졸 선수의 경우 8정규 시즌, 4년제 대졸 선수의 경우 7정규 시즌을 활동한 선수일 것. 두 번째 조건은 타자의 경우 3분의 2경기인 96경기 출전, 투수의 경우 3분의 2 투구인 96이닝 투구의 요건을 채울 것.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FA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세세하게 보면 더 복잡한 요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만약 정규 시즌을 달성 못한 연도가 있다면 달성 못한 연도끼리 기록을 합산하며 기록 합산으로 정규 시즌이 해당되면 1정규 시즌으로 간주하게 되죠. 추가로 해외 리그를 갔다 오면 KBO에 복귀 등록 후 4정규 시즌을 활동해야만 FA를 재취득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FA 자격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끝났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자격 요건을 충족한 선수들은 이제부터 A부터 C까지의 등급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 등급은 신규 FA의 경우 최근 연봉부터 나이 등 여러 조건을 바탕으로 매겨지게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그 이상의 FA의 경우에는 또 나름의 기준으로 B 혹은 C 등급이 주어지고요. 이 등급을 바탕으로 선수의 FA에 따른 보상이 결정되는데요. 나중에 선수가 원 소속 구단 외에 다른 구단과 선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원 소속 구단은 선수의 등급에 따라 상이한 금전 보상을 받게 됩니다. 리그의 경쟁 균형과 구단 간의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서죠. 이렇게 금전 보상까지 마무리되면 FA의 과정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결국 FA는 구단 순위, 전체 순위 등의 요건을 통해 등급이 매겨지고, 이러한 등급을 통해서 시장에 나와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지금 아주 간단하게 내용을 소개했는데도 사실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아니 이런 복잡한 시스템 없이 그냥 선수끼리 트레이드해서 진행하면 안 되냐? 아니면 모든 선수가 자유롭게 구단들과 계약을 맺게 하면 안 되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복잡한데 FA라는 시스템 왜 있는 걸까요? FA는 결국 시장에서의 과도한 혼선을 막음과 동시에 선수의 직업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FA 제도가 탄생한 배경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세상에 FA 제도가 나올 수 있었던 건 한 선수의 권리 주장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바로 MLB에서 1956년부터 1971년까지 선수 생활을 했던 커트 플러드라는 선수입니다. 그는 올스타 3회 선정과 7시즌 연속 골든글러브를 수상할 만큼 좋은 선수였는데요. 안타깝게도 당시 MLB의 트레이드 시스템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사실 초창기 MLB는 모두 자유계약으로, 즉 돈에 따라 자유롭게 선수들이 팀을 이동할 수 있던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혼선이 상당했는데요. 그렇기에 리그에서는 보류조항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선수의 자유이적을 막게 됩니다. 이 보류조항이라는 건 계약 기간이 끝난 선수와 재계약할 권리를 소속 구단만이 가지도록 하는 조항인데요. 한마디로 설령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트레이드가 되지 않은 한 다른 팀으로 옮길 수가 없던 거죠. 그렇기에 이 당시의 MLB는 아주 폐쇄적인 환경으로 자유이적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선수에게는 트레이드를 거부할 권리라는 게 없어 자유의사로 팀에 남거나 타 팀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커트 플러드는 세인트루이스에서 12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선수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결국 떨어진 기량으로 인해 카디널스와의 트레이드 대상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커트 플러드는 오랜 기간 가족과 함께 살아온 세인트루이스를 갑자기 떠나 연고가 전혀 없는
그는 필라델피아로 가야 하게 된 점, 그리고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노후화된 구장, 인종차별적인 팬과 같은 이유로 트레이드를 거절하였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 이 당시는 법적으로 선수는 트레이드를 거부할 권리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커트 플러드는 MLB 커미셔너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선수의 직업 선택권을 침해하는 처사다라는 불만이 이미 나오고 있었던 터라 선수 노조 또한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긴 했어요. 하지만 의외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역 선수들이 불이익이 두려워 증언을 돕지 않은 건데요. 이에 따라 연방 대법원은 이전 판결을 바탕으로 구단과 사무국에 승소를 선언하게 됩니다. 소송으로 인해 70년도에 시즌을 포기했던 커트 플러드는 71년 다시 한번 트레이드된 뒤 단 13경기만을 출전한 채 결국 은퇴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런 커트 플러드의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게 바로 FA인 거죠. 실제로 이 사건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976년 7월, 노조와 구단주들은 FA가 포함된 계약에 동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FA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부터 FA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꽤나 삐걱거렸어요. 취득을 위한 활동 기간도 10년이었고 보상 조건도 선수 연봉의 150%로 정했다가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 200%로 상승시켜 비난이 쏟아졌었거든요. 그래도 그 후 여러 의견을 수렴하며 2001년 시즌 종료부터는 자격 취득 기간을 10년에서 9년으로 줄이고 이후에 8년으로 더 줄여 지금의 취득 기간으로 조정됩니다. 보상 조건 역시도 2004년에 한 번, 2021년에 한 번 개정되어 지금의 보상 제도가 마련되고요. 이런 삐걱거리는 과정에서 꽤나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2011년 시즌 종료 후 SK 와이번스와 롯데 자이언트 사이에 생겼던 일인데요. 당시 임경환 선수는 FA로 롯데에서 SK로 이적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롯데에서는 보상 선수로 이문 선수를 지명하였는데요. 여기부터 일이 묘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딱 이 시기에 MLB를 가려했던 SK의 정대현 선수가 돌연 MLB행을 포기하고 국내 리그로 급작스럽게 유턴하면서 롯데로의 이적을 택한 건데요. 이때 SK가 보상 선수로 이문 선수를 지명하면서 이문 선수는 20일 만에 SK로 다시 복귀하게 되는 요상한 상황이 생긴 거죠. 이후 비슷한 사례가 나오려 하자 결국 KBO는 2016년 1월 12일 이사회를 열어 FA의 보상 선수 지명으로 이적한 선수는 보호 선수 및 보상 선수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게 되죠. 이렇듯 현재의 FA 제도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많은 개정을 거치며 만들어지게 됩니다. FA 제도는 결국 선수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받고 원하는 팀에서 원하는 돈을 받고 경기를 뛰게 되는 거죠. 하지만 현재의 FA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긴 해요. 금액이라든지 보상금 비율이라든지 보상 선수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말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사실 좀 딥하기도 하고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편에서 심화 과정으로 다른 나라 FA 시스템 이야기와 함께 따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편은 야린이를 위해 준비한 편이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는 좀 더 심화된 다양한 FA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 다음 편도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종종 이렇게 야린이를 위한 영상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야린이로서 궁금한 점 혹은 야린이가 아니시더라도 스토브리그 기간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